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의 라디오 30회, 네, 데뷔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라디오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회가 됐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다들 댓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들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들 원하시던 소망들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통기수기님 아직 밖에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예, 날씨 추운데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제 카이트를 올렸는데, 의외로 저는 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카이트 작품 참 이번에 편집하면서 참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편집하면서 킬러물이니까 킬러 느낌,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성인 애니라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추측을 하시네요. 오늘은 어제 미리 공지를 했듯이 슈퍼겔즈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슈퍼겔즈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날라리로 번역이 되면서 날라리의 법칙 그런 식으로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이제 원작 만화하고 요새 연재 계속하고 있는 후속편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유스님, 카이트가 데비님 채널에서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크. 꽃숭어님, 설마 카이트도 실사와 영화 리뷰를 하실 건지. 안 할 겁니다. 실사화는 비밥으로 끝날. DW리님, 카이트 리뷰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틀에 쌓여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명작인데 이 작품 리뷰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요. 이제 점점 폭이 넓어져 가는 거죠. 미연씨 원작 애니메이션도 막 나오고 성인물도 나오고. 이인호님, 저의 소시적 뻐꾸기 폴더에 있던 추억의 작품 카이트. 뻐꾸기 폴더라. 최연일님, 좋은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명님, 카이트는 저도 놀랐습니다. 메조포르테 리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메조포르테는 글쎄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트 이번에 편집하면서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잘라냈거든요. 워낙에 배드신도 배드신이지만 액션씬에서 손가락이 날아다니고 막 머리가 날아다니는 작품이라서. 나란말싸미님, 카이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리뷰 보니 궁금하더라고요. DVD를 아마 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아마 감독판은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 DVD로. 이제 무삭제판은 조금 해외 사이트, 해외 직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DW리님, 카우보이 비밥, 카이트,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이 누아르 SF 장르의 명작 3작품 모두 98년 작품이더군요. 덜덜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표성민님, 안녕하세요. 몬스터 리뷰 보고 팬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님, 데비님 덕분에 카이트 감독님이 만들었던 타츠노코 3부작도 다시 보게 됐네요. 갸차맨, 캐산, 허리케인 포리마 리메이크 하셨더랐죠. DW리님, 카이트 실사화에 무려 사무엘 잭슨 옹께서 나오십니다. 카이트도 다 잘라내니까 10분밖에 안 남잖아요. 아, 참. 뭐 여기까지 하고 네, 본격적으로 슈퍼게일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게일즈는 이제 98년도, 이것도 98년도 연재군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재된 만화책의 원작인데요. 10권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후속편이 지금까지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2001년도에 이제 52편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만화책이 2002년도에 완결이 됐는데 애니는 그 2001년도에 제작이 돼가지고 완결이 안 난 상태에서 애니가 제작되는 바람에 결말이 좀 달라요. 네, 마무리가. 티처 달님, 데비님 클램프 특집 한번 가시죠. 클램프 학원 탐정담도 해야 되는데 참 뭐 X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무명님, 슈퍼게일즈 이거 우리나라에선 퀸이었나? 거기서 방송해졌죠. 그쵸? 이인호님, 데비님 음모론, 나이 먹을까봐 10년째 떡국 안 드시는 중.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예. 이제 2월 1일이 지나면 음력으로도 나이를 먹는. 레이어스 아직 안 했습니다, 무명님. 슈퍼게일즈 애니메이션이 만화책 그림체를 꽤 잘 소화를 시킨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은 일본판에서는 뭐 초게일즈 고토부키란 뭐 이런 제목이고, 만화책은 그냥 게일즈입니다. 게일즈. 그 갸루, 이제 그 우리나라에선 날라리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원판에서는 이제 갸루죠, 갸루. 이 여성들이. 그래서 갸루들 해가지고 게일즈 이런 뜻이었는데, 뭐 솔직히 갸루가 날라리는 아니죠. 예. 그냥 날라리가 아니고 좀 유행에 민감한, 유행에 민감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랄까? 쇼핑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여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그거를 할 명칭이 없어서 날라리가 된. DW리님, 개인적으로 엔젤릭 레이어 엔딩, 미소의 세상 엔딩이랑 같이 정여진님이 부르신 애니송 중 탑3예요. 아, 그 엔딩곡 음악이 좋죠? 오프닝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더빙판 노래를 참 잘 불렀달까? 혜아님, 슈퍼게일즈 그림체 진짜 옛날 혈액형점이나 꽃마을 책에 있을 법한, 일명 눈깔괴물이라 불리는 저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파라파라도 인기였죠. 우리나라에서도 파라파라 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유명한 거는 뭐 소유진님? 그 소유진님이 노래 파라파라 댄스 그거 노래를 들고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저 파라파라 춤을 자주 추더라는. 우리나라에선 더빙이 잘 된 작품이기도 하고
꽤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전 솔직히 란하고 레이를 제일 밀었던 희준님, 솔직히 란 같은 마인드 가진 날라리면 당근 빠따로 인정각입니다. 파라파라 댄스를 이길 수 있는 건 코난의 교통정리 춤밖에 없네요. 시부야의 평화를 지켜라 라고 노래 부르죠. 란 동생하고 그 신용우 성우님이 더빙하신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둘이서 중학생 경찰들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딱 란하고 레이의 첫 만남이 나온 걸 보면서 쟤네 둘이 주인공이야. 그래, 쟤네 둘은 커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화책을 안 보고 먼저 애니를 먼저 접해가지고 쟤네 둘이 이어지겠구나 하고, 또 성우도 김영선 성우님이셔가지고. 근데 사실 레이가 남자 주인공이 맞긴 맞는데 란하고 이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란하고 레이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중간에 타츠키와 이어진 거 자체가 참 커다란 반전이었다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원래는 이게 남자 주인공이 레이가 맞긴 맞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뻔하게 이어지는 그런 흔한 스토리를 그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관계를 비꼬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랑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이랑 좀 많이 다른데, 란하고 레이의 그 감정선이 뭐랄까, 만화책에서는 애니를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군요. 애니메이션 더빙 당시에 성우분들이 다들 결국 마지막엔 란하고 레이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더빙을 하셨대요. 네. 근데 결국 안 이어지고 끝나는 거 보고 이거 주인공도 안 이어져? 이러고 성우분들도 갸우뚱하셨다는. 그래서 란하고 레이 씬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힘줘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근데 보면 만화책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달까요? 둘이 이어지는 느낌이. 애니 같은 경우에는 애니 제작사분들도 당연히 란하고 레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레이가 란을 짝사랑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줘요. 애니만 보면. 예. 애니 같은 경우는 레이가 란한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을 많이 넣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귀는 순서가 란이 먼저 타츠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레이가 아야를 만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애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화책 같은 경우는 란이 먼저 타츠키를 사귀어요. 예. 그리고 만화책이 아니고 만화책에서는 레이가 먼저 아야랑 사귀어요. 예. 그래서 레이가 란을 짝사랑하거나 뭐 좋아하는 그 느낌이 좀 죽었는데, 애니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반전을 시키죠. 란이 먼저 타츠키랑 사귀고 레이가 그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아야랑 사귀는,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아야의 마음에 그냥 응답을 해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달까? 뭐 그래서 애니만 보신 분들은 이제 레이가 결국에는 아야 마음을 받아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이죠. 원치 않는 사랑을 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만화책 같은 경우는 아야랑 레이 사이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레이가 아야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듯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나쁜 남자죠. 토크리코님. 데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답답한 캐릭터를 잘 못 보는 편이라서인지 몰라도, 성인 돼서 다시 보니까, 아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레이는 이게 표현을 안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더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이의 란을 향한 짝사랑에 더 부각된 상태에서 아야가 이제 레이와 만나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다른 남자애랑 만나게 되는 씬이 있는데 애니에가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신용우 성우님이 연기하셨는데 그 캐릭터랑 만화책에서는 그냥 그 서브 남자 주인공의 물로 짝사랑하고 결국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야가 다시 레이랑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예 그냥 아야가 그 남자애랑 만나죠? 레이랑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레이가 레이의 본심을 알고 또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도 답답하지만 아야도 참 애니메이션으로 오면서 정말 많이 바뀐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주님, 거기서 제일 답답한 커플이 아야 레이 커플인 것 같아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건 아야였는데. 그쵸, 네. 그래서 보면 만화책은 진짜 레이만 욕먹는 그런 거였는데 애니로 오면서 아야도 많이 욕먹게 되는. 보면 솔직히 주인공들 중에서 이 미우하고 이 야마토 커플이 논란이 많잖아요. 이제 미우가 미성년자이고 야마토가 성인인데 성인인 것도 모자라서 경찰이잖아요. 경찰. 순경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순경이 경찰이 미성년자랑 사귀느냐 이러고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그 논란을 다 잠재워 줄 정도로 나머지 역해 2명의 커플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아, 참. 잭님, 늙은 데비님 이제 뵙기 너무 어려우시네요. 그래요? 네. 보면 이게 분명히 미유랑 야마토 커플이 논란거리인데 가장 트러블은 이 두 사람이 제일 정상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없고 맨날 란하고 아야만 문제라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후속편이 나왔는데 후속편에서 또 많이 복잡해지죠. 후속편에서 솔직히 초반에 보고 뭘 후속편 들어와서는 레이가 아야한테 완전 fall in love 해가지고 이제 뭐 순정남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뭐 레이가 아야랑 결혼을 하니까요. 뭐 이렇게 뭐 로맨스 장면도 많고 굉장히 러브러브한 상태로 나오긴 합니다만 저 이 장면 보고 진짜 많이 놀랬더랬죠. 보면 란하고 타츠키가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타츠키랑 같이 일하는 여자애가 타츠키한테 란이 있는 거 알면서도 대시를 강하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란이랑 타츠키랑 싸우고 둘이 많이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란이 이제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혼자 비 오는 날에 울고 있으니까는 레이가 저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죠. 네. 뭐 나중에는 뭐 잘 풀어졌다고 하지만 이 장면 보고 진짜 아 레이 나쁜 놈이구나.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유야 마미가 제일 순수한 사랑을 했죠. 맞아요. 서브 커플이 제일 보기 좋았다는 마미네 커플이 제일 정상이었죠. 그리고 그 마미가 유야한테 대시하는 장면도 참 좋아요. 저는 거기서 너는 그 란한테 매일 2등이라 불리지만 나한텐 1등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당돌하게 유야를 참 멋진 여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 보면서 이게 2019년부터 연재가 됐는데 아니 최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에 연재가 된 건데 어떻게 이런 아직도 이런 고구마 전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보면 만화책에서 보면 레이랑 란의 관계는 진짜 연애 감정 없는 진짜 친한 친구? 그런 느낌인 게 강한 것 같아요. 예. 둘이 노는 거 보면 아 말도 안 돼. 얘가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레이도 만화책에서 결국 나왔죠. 난 처음부터 아야만을 좋아했다고. 네, 아야한테 시험할 건 다 시험해놓고 이제 결국 후속편에서는 난 처음부터 아야만 좋아했다고. 계속 떠본 거죠. 그니까 아야의 마음을. 프리베이트님, 나도 마미한테 저돌적으로 대시받고 싶었어요. 2019 슈퍼길즈 완결 난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완결 아직 안 났습니다. 연재 중입니다. 란이 결국 경찰이 되고 뭐 그런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어요. 네. 란이랑 타츠키는 결국 화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이랑 아야가 이어지길 바랬다고요?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이 정도 전개 속도면 진작 고구마가 썩어 문드러져 없어졌을 듯한 핵답답 전개. 결국 경찰이 되었구나. 맞아요, 결국 경찰이 됩니다. 네, 나는 경찰이 돼요. 근데 이제 저런 사건들 다 무마하고 나서는 이제 레이하고 아야의 로맨스가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둘이 나중에 결혼도 한다니까는 제가 요즘은 안 봤는데 어디까지 전개됐는지 모르겠네요. 희주님, 카르페디엠 즐기던 란이 경찰 되는 전개라. 저는 란이 결국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되더라고요. 이하누님, 란이랑 유야랑 이어지길 바랬어요. 유야가 정말 란만 바라보고 짝사랑을 하던 순정남이었죠. 레이에 비하면. DW리님, 제가 너에게 닿기를 보면서도 퍽퍽해서 목이 메어서 물이 필요했는데 이건 그 이상인 듯 하네요. 근데 너에게 닿기를 더 하지 않나요? 이거는 뭐 얘네들은 이제 관계 묘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사귀면 사귄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게 딱딱 나오는데 뭐 너에게 닿기를는 뭐 스킨십 장면 하나 나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응이응님, 아야랑 레이가 궁합이 최악 같아요. 무조건 아야가 굽히고 들어가는 연애였을 것 같은. 저도 솔직히 란이랑 레이가 사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레이 같은 성격에는 란 같은 여자애가 잡아줘야. 뭐 지금은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다곤 하지만 뭐 다행히도 레이랑 란의 그 성격 함이나 이런 게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레이가
성격이 좀 뒤틀린 편이고, 그리고 란이 화끈화끈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작중에서 보면 레이를 저렇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란밖에 없어요. 아야도 이제 계속 져주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란하고 레이를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합으로 나온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인공들을 비틀러서 이어지게 한 거는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독특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저 퀸이에서 슈퍼게일즈 보고 란이 너무 멋있어서 방학 때 빨간 브릿지 했었는데 추억이네요. TW팡님, 만화랑은 결말이 같나요? 다릅니다. 예, 다르고요. 애니 같은 경우는 만화책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결말이 좀 흐지부지. 예. 마지막에 란이 자기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레이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둘이 결국 영원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남는 식으로 해서 란이 다시 시부야로 돌아가는, 원래 시부야긴 한데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방황했다가 그런 식으로 오리지널 전개로 끝나죠. 완전 오리지널 전개는 아니고 뭐 그냥 딱 완결 이런 느낌은 아닌 상태로 끝나요. 예. 그래서 란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살 거야 이러면서 끝나는. 유후님, 슈퍼게즈 명작이지 난 남자지만 정말 재밌게 봄. 프리베이트님, 솔직히 애니에서 타츠키 처음 나왔을 때 타츠키가 고정캐가 될 줄 몰랐었죠. 란 타츠키랑 사귀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저도 사귀다 헤어질 줄 알았어요. 네. 보면 뭐 비주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 사귀게 된 과정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타츠키가 너 마음에 들었어 나랑 사귀어줘 그러니까는 란이 너 재밌다 독특해 오케이 합격 이러고 아 진짜 만화에서는 결국 란 역영되지 않던가요? 네, 경찰 됐습니다. 이하늘님, 레이랑 아야 사귀게 됐다는데요? 또 울릴 것 같아요. 근데 란 일만 빼면 레이가 아야한테 이제는 완전히 절절 맨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레이가 아야한테 많이 져준다고 들 많이 해요. 지금 이게 이제 성인 돼서의 모습인데 결혼한 뒤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것 같은데 뭐 비주얼은 참 합이 잘 맞는. 근데 저는 아야 성격이 너무 답답해서 좀 씁쓸했어요 보면서. 아야가 안타까우면서도 왜 주인공들끼리 엮이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달까. 희주님, 남자들이 뒤에서 몰래라도 보는 애니 중 하나. 여동생 때문에 보는 애니 대표. 유후님, 타츠키 진짜 별로. 이게 레이가 좋은 건 아닌데 그 란이 워낙에 멋진 여성상으로 나오잖아요 작품에서. 근데 란이 정말 멋진 여자인 란이 이제 타츠키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완전 마음에 들진 않는 거죠. 란의 그 커플로서. 그러니까는 이제 타츠키랑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리나님, 진지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TW팡님, 만화는 경찰되고 끝인가요? 아직 연재 중입니다. 저도 지금 후반을 안 봤어요. 그냥 결혼한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결혼했다고. 희주님, 이계훈 성우님이 당차고 밝고 그런 캐릭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슈퍼길즈가 그림체가 굉장히 어찌보죠 유치한 그림체고 스토리도
코미디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솔직히 안에 설정들을 들여보면 굉장히 심오하죠. 어두운 내용이 많아요. 일단 그 아야만에도 원조 교제를 했던 그런 문제아로 빠질 캐릭터였고 란이 구해줬죠 거기에. 그리고 미유는 한때 그 불량 청소년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폭주족들처럼 그 불량 서클 거기에 있던 인물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미유 어머니가 참 나중에는 결국 딸을 버리고 혼자 가버리시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오빠였던 야마토의 집에서 이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니메이션 그 중반부쯤에는 왕따 논란, 왕따나 그리고 학교 폭력,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따돌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전 그 씬 봤을 때 진짜 저거 어린 애들 만화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달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먼저 란을 때리고 란도 결국 선생님한테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예. 참 그림체 때문에 많이 어린애들 만화 뭐 이런 여성향 만화 이런 걸로 치부되지만 중반부까지의 스토리는 청소년 문제,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일본의 문제점들을 많이 짚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루미님, 미유 그래도 란 오빠랑 러브라인 돼서 개가천선. 희준님, 신기한 게 목소리만으로도 얼굴처럼 이미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김승준 성우님이 냉미남 이미지 많이 하시고, 이계훈 성우님은 당찬 캐릭터, 강수지 성우님은 미성의 잘생긴 남자 캐릭터. 한때는 란 덕분에 성격이 당당하게 멋진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아야 성격이었거든요. 미우는 저보다 알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환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배 흐림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환희 캐릭터도 이계훈 성우님이죠. 그 남자 그 여자에서 최은서 역도 이계훈 성우님이셨고, 그 당시에 당찬 캐릭터 당돌한 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슈퍼길즈 날라리 용어 나올 때마다 노트에 적고 외웠던 적 있으신 분? 저예요, 저. DW님, 강수진 성우님 하면 전 나사 빠진 캐릭터들이 더 잘 떠올려지던데요. 대표적으로 에테몬. 하여튼 이누야샤도 그런 캐릭터였고, 그러고 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가 강수진 성우님도 그 아리마 역할이었던 거 아시죠? KBS판. 이제 김승중 성우님 버전이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뭐 지성준, 최은서 뭐 이렇게 되었지만요. 미유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마토랑 결혼합니다. 예. 달루님, 이 작품 영향으로 성인 돼서 일본 여행 갈 때 시부야 바로 코스에 넣었었어요. 에테몬 초월 더빙. 뭐 슈퍼겔제는 지금도 연재 중이라고 하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편으로 아직 정발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림체가 그대로 캐릭터들 성인 그림체를 그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예전 생각하면서 보기엔 좋더라고요. 예. 참 저 미우 손에 들고 있는 저 타워 레코드. 우리나라도 타워 레코드가 있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OST 엔딩이 전 너무 좋았어요. 엔딩 가사 같은 경우는 아야도 그렇고 그냥 주변 인물들이 란을 볼 때 그 시선을 보여준 것 같달까? 뭐 그런 가사였죠. 네. 저는 엔딩곡도 너무 좋았는데 오프닝의 그 발랄함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떠유파노 노래를 참 잘 불렀달까. 신나라 레코드도 생각난다고 하시네. 뚱이님, 이 셋 보면 레이어스도 많이 생각나요. 색채별로 다른 느낌. 루미님, 저것들 중3인가 그런데 몸매가 부러웠어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네. 오렌지 클락워크님, 슈퍼길즈 한창 때만 해도 일본에 갸루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샌 갸루상 문화가 없어졌나봐요. 어느 순간 안 보이네요. 갸루라는 게 우리나라 예전에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반 때 한창 패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통바지 입거나 컬러를 희한하게 매치를 한다든지 원색 매치한다든지 좀 독특한 패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갸루 문화도 90년대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한때 막 바지 끌고 다니고 신발 큰 거 신고 다니고 머리 막 더듬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볼 땐 아야가 최애였는데 나이 들고 보니 역시 란이 주인공인 이유가 있었다. 달루님, 나도 고등학생 되면 저 몸매 되는 줄 알았지. 갸루상 하니까 화성인 생각난다. 그때 갸루의 꽃이 화성인 나왔었는데. 슈퍼길즈 생각하면 그 시바견 동상 때문에 일본 시부야 가보고 싶어요. 그쵸, 끄떡하면 란이 시부야의 거의 광장 중간에 있는 그 시바견 위에 올라가 있거나 막 그러죠. 다들 시부야 하면 개동상부터 생각난다는 분들 많네요. 저도 이거 보고 그렇게 됐어요. 데비님 시바견 발음 조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갸루 화성인 그 방송 봤는데 그래서 갸루 그 화장하는 거 보고 한때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갸루상 캐릭터도 있었잖아요. 개그 그 코미디언 그 박성호님이신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갸루상인분이다 뭐 이러고 그거 보고 갸루상은 진짜 저런 건 줄 알았죠. 갸루들은. 근데 갸루들도 이게 버전이 다르다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요 슈퍼겔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하얀 갸루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시커멓게 태닝하고 다니는 갸루들도 있고 루즈삭스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이바이님, 저도 저 슈퍼겔즈 보고 시부야 가서 저것부터 찾았던 기억이 있네요. 화성인 다들 동년배들이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치상이었어요. 그쵸? 보면 란이 누군가를 찾거나 작전 모의할 때 꼭 하치상 위에 올라가 있다 하죠. 전 갸루상이 왜 갸루상인가 했는데 슈퍼길즈 보고 아 이래서 갸루상이구나 알았어요. 갸루라는 이름이 걸즈 뭐 거기에서 걸즈라는 영어 단어랑 이제 그 겔이라는 단어를 좀 일본식으로 짬뽕한 거랄까? 그렇게 해서 갸루가 된 네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영어 발음이 걸즈를 일본어 발음으로 해서 갸루 이렇게 한 거에다가 이제 뭐 겔이라는
단어 연상식으로 해가지고 슈퍼 겔즈가 된.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전 진짜 애니에서 타츠키 태닝 피부에 샛노란 머리털하고 댕겨서 너무 꼴보기 싫었었는데 저만 그랬나요 혹시? 당시에는 그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나봐요. 네. 갸루가 날라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갸루가 거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 구루미님, 그 뭐냐 마지막에 루이 하는 일본어판 OST 엄청 들었어요. 착착 감겨서. 뭐 그 녀석이 보고 싶어 막 이런 거였죠. 문은경님, 슈퍼게일즈 보고 제 어릴 적 꿈이 날라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파라파라 댄스 참 춤이 독특하죠? 파라파라가 지금 파라파라 보면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 파라파라 댄스도 뭐 성행할 때도 있었고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때 브릿지 문화 뭐 이렇게 저렇게 생노랑으로 머리 염색을 한다든지 루즈 삭스까지는 그렇게까지 유행은 아니었는데 저 복장이나 이런 게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패션인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촌스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지금에 봐서는 아야가 더 인기가 많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희준님, 솔직히 라니 말하는 날라리의 철칙은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꼭 지키고 싶은. 뚱이님, 근데 갸루하면 아직도 세기말적인 느낌이 나요. 공허한 느낌 같은 게요. 네, 보면 지금 연재 중인 것도 지금의 어머니가 된 성인분들, 결혼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이 추억할 수 있는 작품식으로 나온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90년대 말이 배경이니까는 지금 2019년부터 다시 후속편이 연재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복고풍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재가 되는 것 같아요. 초딩 시절 브리치가 유행했는데 초딩 시절 금발 브릿지의 절망편을 보고 싶으시면 고스트 바둑왕의 주인공을 보시면 됩니다. 전 매직키드 마술이 할 때도 브릿지 했었죠. 다들 브릿지 하신 분들 꽤 되네요. 저도 해봤지만 은박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죠. 초등학생 때는. 브릿지하고 생각보다 안 예뻐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태권도 하던 애들이 꼭 브릿지 했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면 세기말 작품이 아직도 많긴 많은데 슈퍼길즈는 이 갸루라는 이 설정 자체가 참 독특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논란도 많았지만. 문은경님, 란이 절대 경찰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어른이 된 란 직업이 경찰이란 걸 본 게 기억나네요. 맞습니다. 경찰 됐어요 결국. 그때 남자애들은 사자 갈기처럼 아랫머리 살짝 기르기도 했는데 보면 병지컷? 병지컷도 아직까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여기 머리는 전체적으로 짧은데 뒤 꽁지만 길러가지고 그런 것도 유행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란 동생 사요도 넌 귀여운데 말끝마다 추추거리긴 했지만요. 아 맞아요, 사요.
울프컷, 맥가이버 머리, 제비컷 뭐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예전에 저는 그 보아 걸스 온탑인가? 그거 할 때 머리가 그런 헤어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하느님, 소유진이 엄청 했죠. 소유진님이 저 파라파라 댄스 추기도 했었잖아요. 가수로 나오셔가지고. 김병지 컷, 사자 컷, 울프 컷, 바람머리 등등. 바람머리는 또 이제 god의 손호영님이 바람머리하고 나오시고. 저 때 남자 머리가 여자가 하면 허쉬 컷이나 레이어드 컷이 된다는 게 웃겼어요. 요즘도 아직까지 샤키 컷은 많이 하시죠? 층을 많이 내는 헤어스타일. 울프 컷보단 단발에서 머리 길어질 때 거지 존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일본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구나. 보면 그 당시 연예계나 이런 게 일본 인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이 많이 따랐던. 머리 이름은 대체 누가 짓는 거길래 이렇게 화려한가요? 지금도 소유진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파라파라 퀸이 나오네요. 요즘은 넉살 컷도 있더라고요. 래퍼 넉살님. 그때 좀 노는 애들은 졸업사진 머리 다 닭뼈슬. 일본 연예계 시상식 헤어스타일은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던데. 맞아요. 아직도 저런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더라고요. 예. 좀 우리나라 미에 대한 이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빨간 레게 머리 시절 서태지가 당시 충격적이었는데 일본 친구가 그런 머리를 해서 놀랐어요. 전설의 기두컷도 있고. 파라파라 퀸이 노래였구나 하시는 분도 있네요. 찾아보십시오. 네, 뮤직비디오 있을 겁니다. 걸스 온탑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아 전성기. 보아님 하면 마이네임 때를 제일 좋아했던 레게머리. 샤키컷이나 울프컷 같은 게 동양인 머리카락에 제일 잘 맞는 머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컬러 염색의 선구자는 서태지였죠. 블루클럽. 아유 뭐 옛날 얘기 다 나오네요. 요즘도 블루클럽 있지 않나요? 파라파라킨 뮤직비디오에 개그맨 김영철님도 나와요. 보아는 역시 넘버원이랑 이누야샤 엔딩인 에브리 하트가 갑인 듯합니다. 전 아틀란티스 소녀 때가 좋았어요. 남자분들은 뭐 바람머리 바람머리도 유행이었고 옛날에 그 뭐야 좀 생머리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90년대 머리 하면 뭐 예전에 꼭 눈 한쪽 가리는 그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거 참 흑역사인 것 같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자 연예인분들 눈 한쪽 이렇게 그 언밸런스 컷 있잖아요. 앞머리. 뚱이님 요즘은 댄디가이로 바뀌었어요. 블루클럽 이미지가 날아가서. 아 댄디가이로 바뀌었어요. 중이병 컷이라고. H.O.T 더듬이 머리도요. 그 강타 헤어스타일도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갈라가지고 생머리로 한쪽 눈 가리고 올백에 한 가닥만 앞으로 세운 머리. SES 바다님 머리도 비천무 머리도 있었잖아요. 댄디가이가 더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 있네요. 블루클럽. 내 안에 흑염룡 컷.
한 가닥에 거의 3명쯤. 더듬이가 본체라고. 달루님, 아우 미치겠다. 잊고 있던 흑역사들 다 떠오르네. 성게컷. 아 진짜. 그때 왜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앞머리 그걸 길고 다녔는지. 더듬이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브릿지까지 하잖아요. 아 진짜 왜 하고 다녔지? 아. 그때 스타일 보면 참 마수리 브릿지도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머리 이름 짓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걸까요? 휘황찬란해요. 진짜 신기반기. 뭐 세김할 때니까 2000년 초반 막 이때니까는 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유치하게 지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화려하게 짓는다고 지은 건데 막 허무송이나 이런 거 유행이었던 거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옛날에 반전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보면 반전이 하나도 반전이 아니게 되는 그런. DW리님 수백 찾으려고 했다는 게 정설. 아 애교머리도 있었죠. 맞아요. 애교머리. 엑스맨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 와 엑스맨. 아 엑스맨 막 러브레터 막 이런거. 그 뭐야 연애편지지. 연애편지. 저 옛날에 신화 많이 나와서 봤었는데. 쟁반 노래방. 아, 허무송 얘기하니까 나 아빠 가출을 하고. 동고동락.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동고동락도 재밌었는데 그 목표 달성 토요일 막 이런 거. 엑스맨 하면 당연하지가 진리. 댄스 신고시. 위험한 초대도 너무 재밌었는데 유재석 빼곤 다 흑역사가 되었죠. 좀 그것도 좋았어요. 그 뭐야 공포의 쿵쿵따 뭐 이런 거 하던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패션 테러기라던데 패션만 테러가 아니었군요. 솔직히 그때 흑역사 많지 않아요? 싸이월드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재밌었지. 엑스맨 요즘 재방하나요? 저 무한도전 재방하는 건 봤는데 제가 어제 또 고속도로 가요제 처음에 올림픽대로 했을 때 그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화면 사이즈는 이제 16대 9로 못하고 그 시대 TV 사이즈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나오더군요. 브레인 서바이벌 러브하우스. 아 공부하세요. 상상 플러스. 네, 상상 플러스. 양심 냉장고. 스타 관찰 카메라. 스타 관찰 카메라. 동방신기 서점 가서 데뷔초 CD 보면 만화 레카가 생각나는 비주얼. 그래도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개성의 시대. 맞아요. 네, 개성있었죠 당시에. 승풍상도 있고 거침없이 하이키, 전원일기. 아 참. 전 그것도 좋았는데 두뇌 풀가동 얘기가 나왔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화자 뭐 이러고 막 무슨 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연예인분들이 그 틀에 맞춰서 몸동작 못하면 그 스티로폼에 밀려서 물에 빠지는 방송 있잖아요. G.O.D가 아기 키우는 G.O.D 육아일기. 네. 재민이가 벌써 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G.O.D의 육아일기.
그때는 요즘처럼 SNS나 유튜브가 없어서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보는 감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각자 보고 그러니까 여걸5, 출발 드림팀, 서프라이즈, 뭐 서프라이즈는 뭐 지금도 있는데 아 맞아요 정신통일 맞아 정신통일이었죠. 서프라이즈는 예전에는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거 재밌었는데 말이야. 와 10,000원의 행복. 아 맞아요 두뇌의 벽 정신통일. 예. 지금 일주일에 10,000원 못 살아요. 롤러코스터, 무한걸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위기탈출 넘버. 전 스펀지도 참 잘 봤었는데요. 스펀지. 스펀지에서 그 실험맨들 하는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1박 2일은 지금도 하긴 하는데 원년 멤버분들이 참 재밌었죠. 혹한기 캠프도 그렇고 청춘불패, 나는 가수다. 맛대맛. 아 도전천국도 잘 봤는데. 주주클럽, 패밀리가 떴다. 아주 그냥 옛날 거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도 오랜만에 듣네. 아, 무릎팍도사. 어떻게 실험맨 할 수 있냐고 지식인에 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딴따단 딴따단 딴 이거 과연 이휘재의 선택.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 진짜. TV 특정 놀라운 세상. 막상 위기 탈출 때 못 써먹는다는 게 정설. 반올림. 아 반올림. 유아인 배우님 생각나네요. 스펀지 실험 내용 진짜 광기지. 아 그 유니콘 타고 올라가는 프로가 뭐였죠? 그거 연예인분들이 봉사하고 그 모금하는 거였는데 그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 체험 삶의 현장 맞아요. TV는 사랑을 타고. 스타킹. 아 참. 데뷔님 선덕여왕 아시나요? 아 모를 수가 없죠. 제가 거기서 김남길 배우님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비담. 희주님 일요일에 좀 일찍 일어나면 도전천국 보고 동물농장 보고 서프라이즈 보면 완벽합니다. 저녁 때는 1박 2부 보고요. 진실게임 도전지구탐험대. 옛날에 가슴을 열어라 라는 프로 생각나네요.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아 그것도 재밌죠. 오늘 주제 애니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시절 얘기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가족 오락관 재밌죠. 개콘 끝나는 노래 나오면 월요일에 스트레스가 몰려왔는데 근데 오늘 주제가 슈퍼길즈 아니었나요? 뭐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디즈니 만화동산. 아, 데뷔님 채널명 바꾸세요. 그 시절 드라마 애니로. 쟁반 노래방. 쟁반 노래방 처음에는 신동엽님하고 이효리님이 MC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재석님하고 김재동님이 MC였다는. 보면 저는 엑스맨이 참 그 당시에 참 대단한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강호동님하고 유재석님하고 그 당시 최고 MC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다가 연예인분들이 많이 톱스타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막 목마가 아니고 그 뭐지? 보면 지금 보면 허리 다칠 거라고 하는 스포츠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능 보면. 말뚝박기 맞아요. 말뚝박기 많이 했었는데. 해피케이님 본격 절대 주제 이탈 라디오 늘 너무 즐겁습니다. 데뷔표. 현재 MC 1, 2가 함께 나오는 무서운 프로그램 엑스맨.
아, 림보 얘기하니까 또 기적의 승부사 이런 거 생각나네요. 쟁반 노래방 이효리님이 숙취 때문에 누워 계시던 클립이 레전드죠. 엑스맨 하면 역시 김종국의 윤은혜 기가리고 당연하지 했던 전설의 명장면이. 아, 참. 슈퍼겔즈 보면서 이쁜 날라리를 꿈꾸기 더했다. 항상 시작은 애니인데 끝은 다른 걸로 끝맺는 레이디오. 강심장도 한때 인기 많았죠. 엠넷에서 했던 소년소녀 가요백서도 꿀잼이었는데 예전에 얼짱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포청천. 아, 참. 벌써 11시군요. 네, 오늘 사연이랄까 언제나 질문을 보내주시는 질문 사연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루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릴라 콘서트. 네, 슬기로운 일상님 그거. 학교에 공연하는 거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라니 쓰는 컴퓨터 모니터가 참 추억 돋네요. 386이죠. 스쿨 오브 락. 성룡 영화 더빙 보면서 성룡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성룡 더빙하면 또 장세준 성우님 생각나네요. 장세준 성우님. 게릴라 콘서트 제일 처음 실패한 게 강현수였나요? 컴퓨터 모니터 저 초딩 때 컴퓨터실에 있던 건데 교실 안에 있는 모니터는 꼭 이렇게 담임 선생님 책상 밑에 이게 유리막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잖아요. 아, 참. 네, 일단 오늘 사연이라 쓰고 질문이라 읽는, 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길즈 관련 질문입니다. 예, 저희 채널 공식 질문. 첫 번째, 레이는 캐릭터 메이킹 실패입니다. 쿨한 걸 넘어서 감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클램프 만화처럼 순정 만화식 사이코인가 싶다가도 클램프 사이코들처럼 사랑을 위해 비윤리적인 짓을 하는 것도 아니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애가 하는 게 없다 보니 란과 아야의 삼각관계도 흐지부지로 느껴집니다. 레이는 진짜 하는 게 없습니다. 아야는 물론 란에게도 어필을 안 해서 진짜 좋아한 건지 의문입니다. 아야가 지쳐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도 별 반응이 없고 좋아한다던 란의 남친과 란을 걸고 싸우기는커녕 서로 대화도 제대로 안 하죠. 이런 걸 보면 란은 당연하고 아야도 아까워요. 특히 아야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성장하며 갈수록 매력적이 돼가는데 레이는 얼굴하고 공부 빼면 어떤 매력도 없으니까. 차라리 하늘의 유실물의 사쿠라의 토모키나 시티헌터의 사에바료, H2 쿠니미 히로 등등등등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 예시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미누야샤의 미륵 같은 주인공들이 낫습니다. 여기 주인공들은 바람기나 변태기가 있긴 해도 진짜 좋아하는 건 히로인 한 명인데다가 어필도 잘하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히로인이 헤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며 사과하지 자기 때렸다고 적반하장식으로 감히 날 때려 식으로 안 나오고 맞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연인에 대한 성실감도 이쪽들이 한 수 위입니다. 그리고 레이처럼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것도 아니어서 독자들 보기에도 티격태격하는 걸 보는 맛이 있죠. 데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의 캐릭터 메이킹에 대해 그리고 레이 같은 남자와 제가 말한 만화 주인공들 중 어느 게 더 낫나요? 아, 잠시만요. 슬기로운 일상님, 그러기엔 너무 잘생겼어 나쁜 놈. 아, 참. 글쎄요. 일단
그거 애니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작사의 그 중간에 이제 설정 오류가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우분들도 레이가 나중에는 란과 사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더빙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보면 만화책에서 보면 레이는 란한테 마음이 없습니다. 예, 만화책에서 보면 이제 애니에서는 그 아야를 시험하려고 하는 레이의 태도가 애니에서는 아예 란을 짝사랑하는 걸로 아예 그려져서 더 혼란스럽게 되는. 근데 결국 레이는 란을 좋아한 게 아니고 아야를 처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애니 때문에 겔지가 더 유명해졌는데 애니를 보고 나서 이제 레이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세쇼마루나 미르기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 같고요. 저도 레이 같은 캐릭터 성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전 솔직히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란이 네가 날 좋아한다고 했던 거 농담으로 알고 그냥 흘려들어도 되냐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 네 자유잖아. 이 얘기 묵 듣고 레이에게 있었던 그 정이 뚝 떨어졌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이누야샤의 미르기나 원피스 상디 이런 캐릭터들을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레이 같은 캐릭터 중 메이킹이 잘 된 건 다다다의 우주나 귀를 기울이면의 세이지,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의 엑셀러레이터, 이누야샤의 세쇼마루,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길베르트, 후르츠 바스켓의 소마 하토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그쵸. 네,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레이는. 네. 레이랑 란의 원숭이 남친과 싸우면 재밌었을 듯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세쇼마루랑 그 링의 사이를 두고 또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쇼마루는 얼굴이라도 젊고 강해서. 예, 이제 두 번째 질문. 만화에서 미우의 엄마가 양육 방임을 하고 떠날 때 버려진 고양이도 죽어라 울면서 애정을 뿌리다 보면 누군가 죽어간다. 그저 부모 고양이만 기다리면 죽어 라고 말합니다. 이 엄마도 자기 엄마한테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엄마와 달리 미우랑 고양이를 주운 사람들이 란과 야마토라서 밝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란이나 야마토 같은 사람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즉 미우의 엄마는 이런 사람들이 주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거죠. 이처럼 누구와 만났는가도 운이라 생각하며 미우와 미우 엄마의 인생에 갈린 건 이 운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데미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는데 운이나 좋은 인연의 중요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다크나이트의 하비덴트가 이 세상의 유일한 도덕성은 확률이야. 편견도 치우침도 없이 공평하지 라고 말한 것처럼 운 같은 확률이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척도라고 보나요? 아니면 상대적인 척도라고 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참 어려운 질문을. 운이라네. 운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답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척도라기보단 상대적인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같은 고난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도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듯이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위기가 곧 기회고 그리고 그것을 또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운이 없어서 진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이 꼭 절대적인 뭐 그런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DW님, 저분은 평론가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란이랑 야마토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곤 하지만, 사람마다 그런 인연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슬기로운 일상님,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결정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운이랑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것 같은데요. 히응.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선영님,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난 뒤에는 운에 맡기더라고요. 운도 하나의 작용할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막 동등한 선상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결과물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회나 운에 대한 작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절대적이라 볼 수는 없죠. 예. 성화리님, 호주에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뚱이님, 정말 좋은 인연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지만 결정하는 건 자신이죠. DW님, 그냥 모든 거에 긍정적으로 삽시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네요. 희주님, 운도 운인데 그것도 내가 온 힘을 쏟아서 노력한 뒤에 걸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미우와 야마토는 이 만화에서 제일 훈훈한 커플이죠. 근데 미우는 고1에 10년 차입니다. 데비님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은 나이 차이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이며 얼마나 진심이어야 용인할 수 있나요? 미우와 야마토 이야기 역시 논란거리인 만큼 또 질문이 왔습니다. 미우와 야마토 글쎄요, 보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DW님, 일단 세쇼마로 나가 있어. 성인하고 미성년자의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슈퍼겔즈에서 나오는 미와 야마토는 그렇게까지 비판하거나 비난적인 눈으로 보진 않게 되더라고요. 보면 뭐 둘이 만난 사연이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마토가 선을 잘 지키잖아요. 예, 야마토가 그 미성년자인 걸 감안을 해서 많이 선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 사람의 로맨스가 그렇게 자극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로맨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이 차이 어디까지가 허용범위냐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나이가 뭐 얼만큼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요즘은 성인하고 미성년자의 로맨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만약에 성인으로 따졌을 때 저 좀 너무 도둑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이 아닌 이상 뭐 연령 차이는 그렇게까지 나중에 결국 성인이 되면 같이 늙는 건 똑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한 10살 차이? 그 정도? 예. DW리님, 양심을 명도에 두고 왔다고. 세쇼마루. 일본은 만화도 그렇고 사제간 러브라인도 되게 쉽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제간에 결혼하시는 분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제자가 잘못되면 나중에 결국 스승님이 책임지는.
전 요즘 애니 보면서 살짝 충격 먹고 검정고무신으로 힐링 중입니다. 아, 넷플릭스에 검정고무신 새로 나온 거 보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쇼마루는 나이차를 떠나서 종족차를 넘어선 사랑이다. 만화의 이상 너무 현실의 잣들을 들이미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진짜 현실적으로만 그려진 만화는 재미없을 듯. 뭐 그렇게 하고요. 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작년에 본 것 중에 탑3를 뽑아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글쎄요. 뭐 안짜게니로 본 것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요새 안짜게니로 다룰 것들만 주로 보기 때문에 탑3라 일단 제가 자료를 모아두기만 하고 나나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니를. 그래가지고 일단 나나를 꼽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안짝 애니 중에서는 사무라이 참프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바나나 PC? 애니메이션 작년에 바나나 PC 봤거든요. 네. 2018년작인가 그런데 만화책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냥 그 옛날 만화책이 80년대 후반에 나온 그 만화책이 애니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하면서 봤습니다. 예. 은하영웅전설 리뷰하실 생각 없나요? 은하영웅전설 많죠. 예, 편수가 되게 많은데 고민 좀 하겠습니다. 희주님, 드라마 로망스 말고 내 마음의 풍금도 있어요. 아, 사제간 로맨스. 내 마음의 풍금. 이병헌님과 전도연님의 로맨스. 로망스도 참 재밌게 봤는데 한때 김재원 배우님 엄청 좋아했어요. 김하늘 배우님하고. 작년이 아니라 데뷔님 인생 만화 2개만 꼽는다면 어떤 작품을 꼽으시나요? 전 이런 질문 참 어려워요. 만화를 이렇게 막 이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그냥 두루두루 보는 편이라서 글쎄요. 원래는 제가 에반게리온을 최고로 뽑고 그 다음에 비밥 뭐 강철의 연금술사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질문 여기서 끝이고요. 네, 사연자님 질문 재밌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남은 시간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방송인데 오늘은 이게 주제 작품이다 보니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 이야기 참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 시절 드라마 예능 이야기로. 데비님 지난번 채우기 리뷰 때 물어본 질문인데 채우기 극장판 본 적 있나요? 봤는데 이제 성우분들이 달라서 그 저팔계 외에는 성우분들 다르기도 하고 좀 낯설어서 보다 말았습니다. 제가 최근 이 세상 한 구석에라는 일본 극장 애니를 봤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더군요. 데비님께서도 안 보셨으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꼭 봐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무슨 판이 최고였나 가지고 싸웠는데 데비님 영상 중간에 홍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뭐야 브라더후드도 좋은데 처음에 나온 오리지널 판도 좋아요. 데스노트 뭐 데스노트도 다루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다룬 다음에 한 2부작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희주님, 전 이번 주 내내 자가격리 해야 돼서 12국기 다 보고 소설도 쌓아놓고 보는 중인데 너무 재밌네요. 지금 동해의 신 서해창에 읽는 중입니다. 동해의 신 서해창이면 연왕 스토리겠네요. 네. 카라스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카라스 글쎄요 아직 예정에는 없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리뷰 다루시는 작품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저의 필이랄까요? 그냥 계절 같은 거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장르를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순정했으면 다음번에는 뭐 스릴러를 한다든지 너무 무거운 것만 하지 않게 하려고 로맨스도 했다가 스포츠물 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분야별로 하는 것 같아요. 박요한님, 네, 이모티콘 팬이라고 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스티커라고 하나요? 네. TW팡님, 데비님은 브라더후드 리뷰할 생각 있으시나요? 할 생각은 있는데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언젠가는 할 것 같은 데비님 덕분에 소녀혁명 우테나를 정주행했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의 오마주랑 모티브가 많아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아직 제가 안 다뤘는데 제가 전에 소녀혁명 우테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긴 했었는데 그걸로 보셨나 봅니다. 아, 박요한님이 성우 박요한 성우님이세요? 어떻게 너무 감사드린데. 정말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요. 전 성공한 덕후군요. 기생수 DW님, 데비님께서 기생수를 리뷰해 주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생수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애니라 가지고 애니가 글쎄 좀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데비님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이트 보고 카이트 다시 봤는데 액션이 전혀 90년대 같지 않고 세련돼요 진짜. 그쵸. 카이트 감독판으로 보시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예. 자른 부분이 어딘지 보고 이제 액션만 집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액션 쪽으로. 예. DW님, 기생수가 만화책이 80년대작이고 애니가 14년작이라 애매할 만하죠. 박유한 성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뚝딱이가 됐다고 갑자기 제가 감사합니다. 네.
기생수 학창시절 만화방에서 아줌마 몰래 보던 기억이. 기생수는 안 했지만 조금 비스무리한 미도리의 나날은 했습니다만. 아, 기생수, 데스노트, 바람의 검심은 만화책, 애니, 실사판까지 다 재밌는 몇 안 되는 작품들이네요. 제가 바람의 검심 실사판은 아직 안 봤거든요. 제가 이제 실사판을 안 봐요.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바람의 검심 재밌나요? 보니까 뭐 켄신 역할 하신 배우님이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긴 높더군요. 예. 선영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데비님 리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일배님, 스토리 설명을 잘하셔서 항상 업로드 영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디토벨리님, 카우보이 개밥에 비하면 바람의 검심 실사판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 참. 얼마 전에 데비님이 올려주신 카이트 봤어요. 이런 수위의 작품을 잘 못 보는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어서 놀랐네요. 저도 수위 높은 건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작화에 반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막 손가락 날라가고 머리가 날라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그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진짜로. 예. 뇌리 확 박힌달까. 나중에 무삭제로 보게 된 그 배드신 장면도 생각보다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아카이에게 가진 그 감정이랄까 그런 원한이나 증오가 잘 느껴진 것 같아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밥 실사 이후로 실사 증후군에 걸려버렸죠. 뭐 카이트 메조포르테는 수위가 더 세져가지고. 근데 그 메조포르테는 카이트만큼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게 TV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카이트를 담당했던 그 감독님이 완전히 카이트 같은 경우는 캐릭터 디자인이며 뭐며 다 그 감독님이 총괄을 하셨는데 TV판 같은 경우는 수위도 감안해야 되고 좀 제재를 좀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마음껏 만들지 못한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카이트를 좀 더 높게 비치는 그런 편입니다. 데비님이 가장 좋아하는 역캐는 누구예요? 저는 람마에 나오는 샴푸랑 세일러문에 나오는 세일러 세턴인데 글쎄 역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전 당찬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네. 사랑하는 숙적 나으리님, 오브리구는 정말 죽었을까요? 저는 너무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봤기 때문에 안 죽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총 맞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킬러가 죽이는 총을 쏜 부위가 뭐 심장이나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복부나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총탄이 노란불이 아니고 파란불이더라고요. 노란불이 이제 총알이 터지는 몸 체내에서 폭발하는 총탄인데 파란불은 그냥 평범한 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발만 맞았으니까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브리 죽이지 말라고 유유유 하시네요. 데비님이 설렜던 남캐는요?
글쎄요, 설렜던 남자 캐릭터란. 제가 남자 캐릭터는 뭐 좋아하는 캐릭터다 하면 뭐 태국망이랑 뭐 테일러 뭐 이런 좀 지능캐들 뭐 이런 느긋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사실 아니었다 뭐 이런 캐릭터들을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로맨스나 이런 설렌다 뭐 이런 느낌인 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오브리. 보면 카이트 열린 결말은 열린 결말이었기 때문에 더 여운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았나 죽었나 그거를 딱 정해놨다면 이 정도로 카이트가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능캐는 신공표랑 팔개가 아니겠습니까? 두 캐릭터 다 성우분이 같네요. 벌써 11시 반이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정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스트리밍은 2월달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또 스트리밍 하는 날에는 주제와 함께 커뮤니티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진짜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레이도스타나 환상게임처럼 몇 부작인 거를 총편집해서 올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분수가 몇 분 안짝엔이라고 하기에 너무 애매모호해서 지금 명칭을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레이도스타 같은 경우는 한 부당 30분씩 나와가지고 정말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분량이라서 이거 1시간 반 안짝의니도 안 되고 뭐 분을 이야기하기가 참 100분 안짝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참 곤란한. 그래서 뭐 몰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뭐 이런 식 고민하고 있는데, 총편집판인데 제가 중간에 앞에 인트로를 넣잖아요. 몇 분의 안짝이, 데비님 안짝이니, 내 맘대로 안짝이니, 왜 짜가니, 영화 볼 시간에 다 본다, 데비님의 그냥 애니, 데비의 안짝이니. 점점 명칭이 2시간 쏜사래니, 관짝애니, 왜 짜가니. 제 괜히 여쭤본 것 같군요. 안짝애니 애장판. 애장판 뭐예요? 문짝애니. 안짝애니 자매부. 나 진짜. 안짝애니 특별편, 관짝애니, 어쩌래니, 20분 넘었는데 어쩌래니. 아니, 글자 좀 하나 사면 2개 주는 안짝애니. 찐찐막 최종판, 눈 깜짝할 때 지나간다고 눈 깜짝애니. 아니, 줄인 듯 안 줄이네. 진짜. 안 물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달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청 다 출범. 네, 다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앞으로 올릴 총집편하고, 예, 또 안짝애니 새로 다루려고 하는 작품 계획 중이니까 또 그 작품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고는 보고 정해지면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주말 토요일도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데비뿅 다음에 뵐게요.
네, 10초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먹고 나이 먹을 거니 뭐예요.